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은 2023년에 우리가 시험 보게 될 영양교사 임용에 관한 시범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또는 이 또 강의 내용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강의 일정 그리고 간략하게나마 시범 수업.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잘 맞아야 됩니다. 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여러분한테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제 강의 내용을 잘 들어본 후에 여러분의 스타일과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선 제 소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아마 이름만 들어본 분도 아마 있을 텐데 제 그냥 별명이 진 박사입니다. 예, 이름은 아니고요. 제 별명이 그냥 진 박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진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보통 제가 그냥 진 박사라고 이름을 처음에 정했습니다. 제 학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식품과학 석사, 그다음에 식품과학 박사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정교수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식품 대기업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거의 다 주말에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가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빨간 날이 있잖아요. 중간중간 휴일에 그때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수업은 거의 주말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작지만 큰 소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지역은 군이나 면 단위까지를 말합니다. 그 대한민국 모든 어떤 작은 지역에 제가 가리킨 분을 영양교사로 진출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는 사람인데 출장을 다니다가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도 좀 마음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제가 가리킨 학생이 어딘가에서는 영양교사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런 것이 저한테는 뿌듯한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가리키는 수업은 이 과목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분리된 수업하는 걸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과목 간 연계가 가능한 이런 수업을 저는 진행합니다. 그래서 식품학을 한다고 해서 식품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학을 한다고 해서 영양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과목이 연결되는 그런 지식을 가리키는 것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 간 지식 연계가 가능한 영양교사를 배출하는 것이 상당한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최근에 문제 출제하는 걸 다 이렇게 보시면 단순 암기만 해서는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문제가 쉽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는 영양교사를 선별하는 것이 최근에 시험에 출제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계적인 교사가 아닌 정말 학생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학생들은 그 어느 집안에 굉장히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별이거든요. 그 학생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참 영양교사를 배출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있습니다. 공부가 지겨우면 안 됩니다. 공부가 지겨우면 그것은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관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즐겁게 공부를 해야 행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내 아들처럼 뭐 제가 남자다 보니까 내 아들이라고 했지만 내 딸처럼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되겠고요. 또한 학생은 저의 소중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의응답을 우리가 주로 잘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의고사 할 때는 첨삭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원하면 개인 상담을 우리가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 방법입니다. 소통하는 방법은 제가 작년 여름으로 기억을 하는데 카페라는 걸 처음 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그 카페 이름은 진박사 영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박사 영양에 가입하셔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시거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이 싫으신 분은 요렇게 개인 메일 주소로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또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답변 드리고 반영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접 상담이죠. 예, 여러분들 중에 보면 그 특히 시작할 때도 그렇고 중간에도 그렇고 시작할 때는 시작하느라고 힘이 들고요. 중간에는 중간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시간을 여러분이 이렇게 정하셔서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통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의 일정입니다. 강의 일정은 사실 작년과 큰 차이는 없지만 또 부분적으로 여러분의 견해를 반영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수업을 주말에 합니다. 심화학습 1이라고 하는 데서는 식품학, 영양학, 위생학, 조리학 이 4개 과목을 가리킵니다. 1월, 2월, 3월에 진행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요. 시작 일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1월 7일부터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의 일정은 여러분이 이 G스쿨에 아마 질문하시면 강의 일정표를 여러분한테 전해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월, 2월, 3월에 주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교재는 자체 제작한 교재를 심화학습 1에서는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가지고 있던 교재가 있다면 그 교재를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그것은 제가 자료로서 따로 추가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작년에 가지고 계신 교재가 있다면 그 교재를 활용해도 수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화학습 2가 있습니다. 심화학습 2에는 생화학, 식사요법, 생애주기, 영양판정, 단체급식, 영양교육 및 상담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4, 5, 6월 주말에 오전 9시부터 역시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역시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심화학습 1도 그렇고 심화학습 2도 그렇고요. 주중에 무슨 명절이 있습니다. 뭐 명절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3.1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날도 우리가 수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은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한테 공지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수업은 주말에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말에 수업을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여태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 선배들한테 미리 얘기를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주말에 수업을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수업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거 없고요. 그냥 주말에는 항상 수업을 한다. 그리고 주중에 무슨 국경일이 있거나 그러면 수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미리 여러분한테 공지를 제가 정확하게 미리미리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기출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사실 기출문제 풀이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은 별로 기출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더라고요. 아마 본인 스스로들이 자신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출문제 풀이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과거에 나왔던 문제에서 또 나오는 경우, 물론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유사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최근 9년간 기출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진행합니다. 식품학 따로, 뭐 단체급식 따로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 원래는 생각 같아서는 2달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스케줄이 너무나 그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월 한 달 동안만 진행을 합니다. 주말에 역시 진행을 하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10회에 거쳐서 기출문제 풀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는 자료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강의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공합니다. 즉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수업하러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그 시험이 아니고 수업하는 그 시간에 앞서서 제가 강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기출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 8월, 9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총 16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주말에 진행이 되는데 다만 차별점이 있다면 오전 8시부터 진행한다는 거죠. 실제 수업은 오전 9시부터 합니다. 그럼 1시간은 뭐 하냐? 1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은 미리 나와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나오신 분은 미리 나와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사이버로 들으시는 분은 본인이 자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신 다음에 원하시는 분은 제출하시면 첨삭해서 보통 한 주 지나면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첨삭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학생들은 점수는 받아보지만 대학교 때 우리가 그죠? 대학교 때 교육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 점수는 알지만 왜 틀렸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냥 점수 나오면 좋아하고 점수 나쁘면 낙담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2, 3점은 달라집니다. 같은 실력이라고 할지라도요. 똑같은 실력인데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2, 3점은 달라지게 되고 그 2점, 3점이라고 하는 것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죠? 여러분이 아시겠죠? 조금 있으면 지난번에 여러분이 11월 달에 시험 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격을 하더라도 커트라인에서 3점 높은 사람과 커트라인에서 6점 높은 사람은 면접을 준비할 때 기분이 다릅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2점, 3점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실력이라고 할지라도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 이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첨삭지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첨삭지도는 너무너무 힘든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겠지만 그 많은 학생들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횡설수설한 거를 다 제가 다 봐요. 누구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눈이 빠지고 머리가 거의 막 빙빙 도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답만 쓰는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그죠? 이상한 제가 그분한테 그분의 틀린 답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그런 학생이 있을 정도로 소설을 잘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틀린 답안을 다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부담되고 이 8월, 9월이 저한테는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2달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첨삭 지도가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거라고 미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강의 자료 역시 개별 제공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월, 9월에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침에는 일단 시험지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수업할 때 9시가 되면은 그 문제와 설명이 있는 자료를 나눠드리게 됩니다. 한번 나눠드릴 때마다 페이지가 보통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양이 많은 거죠. 그거는 기출풀이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나눠드릴 때 40에서 50페이지 정도가 나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한 주에 그걸 따라가기가 매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지식이 급속도로 좋아지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문제는 최근 2년, 3년간의 문제를 보면 단순 암기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공부를 깊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또 답은 쉽지 않은 아주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이것이 작년과 바뀐 거죠. 학생들이 많이 이런 부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봐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월 달하고 11월 달에는요.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진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학이 아니라 전공이요. 여러분 영양 전공 시험을 실제 시험처럼 시험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시험을 6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7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실제 시험은 6회 이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요일 날 합니다. 일요일 날 하는데 하루 종일 합니다. 왜냐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공 시험 보는 것과 똑같은 시간에 맞추고 똑같은 쉬는 시간을 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여러분과 함께 해설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최소한 실제 시험 6회 이상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난해도 보니까 식품학과 생화학을 그때쯤에서 하루 정도는 총 정리해 주기를 상당히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식품학과 생화학을 그 한 주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분이 실제 시험을 한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7회까지 하는 거고요. 아니에요. 오전에는 식품학, 오후에는 생화학, 일요일 날 한번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확인해 보고 그때 가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종강의는 시험 보기 한 주 전 일요일까지 수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앞으로 진행할 2023년 후에 진행할 강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 설명한 내용 중에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까 제가 소통하는 방법, 그죠? 나와 있었죠?
거기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시범 강의입니다. 뭐 시범 강의라고 해서 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수업할 때 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제가 수업이 진행되는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시범 강의이기 때문에 실제 수업보다는 좀 양을 줄여서 수업을 한다.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다음은 마이야르 반응을 설명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효소적 갈변 반응인 마이야르 반응은 이 반응의 발견자 이름을 딴 명칭이며 반응물과 생성물 이름을 딴 명칭은 각과 기억과 니은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바로 잘 봐야 되는 거죠. 반응물과 생성물 이름 딴 명칭이 각각 기억과 니은이니까 기억은 뭐라는 거죠? 반응물에서 유래된 이름을 써야 되고요. 니은은 생성물에서 유래된 이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억과 니은이 바뀌면 빵점입니다. 바로 이래서 첨삭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래서 문제의 유형을 여러분이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반응물과 생성물 이름 딴 명칭은 각각 기억과 니은이다. 디귿, 마이야르 반응의 속도는 아미노산 측세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마이야르 반응의 속도는 아미노산, 어떤 아미노산에 따라서 그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20가지 종류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것은 R그룹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측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사이드 체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R그룹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명칭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의 화학의 특성에 따라 마이야르 반응 속도는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2023년도 여러분이 2024년의 영양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2023년 11월에 시험을 볼 때는 무엇이 나올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미노산을 물어봤으니까 마이야르 반응의 또 다른 기질 성분인 단당류에 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6탄당의 반응이 많이 일어날까요? 5탄당의 반응이 많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기출풀이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은 순서대로 쓸 것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물론 기억과 니은을 안 쓰고 순서대로 답만 쓰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기억을 적으시고 뭐뭐뭐, 니은을 적으시고 뭐뭐뭐 이런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첨삭지도 때 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추신 디귿의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아미노산 분류의 명칭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때 문제를 대강 읽는 분은 아미노산 이름을 씁니다. 아미노산 명칭을 쓰라고 했습니까? 분류의 명칭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분류. 무슨 그룹이냐라는 거예요. 아미노산의 분류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산성 아미노산이냐 염기성 아미노산이냐 그런 걸 쓰라는 거예요. 이때 가장 많이 틀린 학생들이 라이신이라고 쓰는 학생이죠. 아미노산 명칭 쓰라고 안 했어요. 분류의 명칭을 쓰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자기가 잘 알고 있었는데 문제를 대강 보다 보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분류의 명칭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반응물질은 무엇입니까? 아미노카보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미노는 바로 아미노산에서 온 것이고요. 카보닐은 무엇이죠? 바로 단당류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응의 명칭은 반응물의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부를 때는 아미노카보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니은은 생성물입니다. 무엇이 생성이 되죠? 갈색을 가지고 있는 멜라노이딘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때 학생들 중에 멜라닌이라고 쓰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멜라닌이라고 써도 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멜라노이딘이 더 정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그죠? 선을 봤어요. 선을 보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느 회사 다니시나요? 그럴 때 저 삼성 다닙니다. 그러면 바로 멜라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삼성전자 다닙니다. 그러면 멜라노이딘이 되는 겁니다. 즉 멜라닌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룹 안에 멜라노이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식품 속의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멜라노이딘입니다. 근데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갈색 물질 생성은 멜라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식품도 자연에 있으니까 멜라노이딘이 멜라닌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룹에 포함은 되어 있죠. 그래서 삼성에 다닙니다. 틀린 건가요?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보다 정확한 건 뭡니까? 삼성전자에 다니는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안을 쓸 때는 정확하게 써야 혹시라도 만약에 멜라닌 썼다가 1점 감점되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분명히 이 반응의 명칭이라고 했으니까 멜라노이딘이라고 명확하게 적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미노카보닐,
그리고 멜라노이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미노산 분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기성 아미노산이고 라고 쓰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바로 센스가 있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염기성 아미노산이라고만 적어도 물론 만점입니다. 하지만 좀 불안하다 싶으면 우리는 항상 가로를 활용해야죠. 리신 또는 라이신이라고 적어주면 보다 더 정확하죠. 물론 리신, 라이신은 안 써도 돼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불안하다면 우리가 적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리신이라고 써고 가로 속에 염기성 아미노산 쓰시면 안 돼요. 문제는 답은 염기성 아미노산이니까 염기성 아미노산이 가로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염기성 아미노산입니다. 그 이유는 곁가지 그룹의 아미노 그룹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당의 카보닐 그룹과 반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노 카보닐이기 때문에 이 반응 명칭이 여러분이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답만 적어주고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면 다음 시험 볼 때 또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설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해설을 길게 하지 않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면, 문제를 여러분이 깊이 공부하는, 관련한 내용을 깊이 공부해야 최근에 시험 출제 경향에서는 여러분이 점수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비효소적 갈변 반응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이야르 반응과 또 무슨 반응이 있죠? 카라멜화 반응이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화 반응의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카라멜화 반응은 열을 가해야지만 색깔이 변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바로 무엇이죠? 열을 가열하지 않아도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의 가열 지속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기. 아미노기는 누가 제공합니까? 아미노산이 제공합니다. 카보닐기는 누가 제공하죠? 환원당이 제공합니다. 환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말할까요? 카보닐 그룹이 자유롭게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환원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그럽니다. 환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결혼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미혼이라는 얘기예요. 기혼자가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미혼이에요. 그래서 말씀인 것처럼 카보닐 그룹이 자유롭게 있는 것이 바로 환원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환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결혼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보닐 그룹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얘가 포도당을 그렸는데요. 이 카보닐 그룹이 이렇게 혼자 있으면 됩니다. 혼자 있으면 싱글이니까 결혼할 수가 있는 거죠. 설탕은 어떨까요? 안 되죠. 설탕은 왜 안 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당인데 과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과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포도당의 1번 그룹과 과당의 2번 그룹이 결합하는 것이 설탕입니다. 그것이 설탕이에요. 다른 말로 자당이에요. 따라서 1번 카보닐 그룹과 2번 카보닐 그룹, 얘도 결합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을 했어요.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환원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1번 카보닐 그룹과 2번 카보닐 그룹이 환원 능력이 있었는데 둘이 결혼했어요. 설탕이 됐어요. 근데 또 결혼을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설탕은 비환원당이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할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아미노기와 카보닐기와 반응해서 갈색의 무엇을 만든다? 멜라노이드인 색소를 생성하는 반응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것이 그대로 시험에 낸 거예요. 절대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온 사람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단순 암기요? 안 돼요. 단순 암기한 사람은요, 모집 인원이 그에 한 1000명 정도 뽑아야 붙어요.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100점을 맞겠다라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사람은 지칩니다. 여러분 시험 봐서 85점 맞으면 어때요?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15점은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끔 보면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다가 포기해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나는 80점, 85점만 맞으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잘하려고 하면 나중에 포기하잖아요. 내 남자친구한테 너무 잘해줘야지 하면 남자친구는 어떻게 되던가요? 부담을 가지고 도망가 있더라. 근데 남자친구한테 뭐 생일날은 좀 많이 그죠? 예, 좀 챙겨주고 보통 때는 연락이 좀 뜸하다가 물론 좀 그렇긴 하지만 그죠? 한 며칠이라도 좀 전화 연락도 없다가 또 만나고 이래야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지. 하루에 수없이 전화해봐요. 남자가 도망가요. 무슨 얘기하면 너무 그냥 100점 맞으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나는 85점, 90점 정도 맞겠다. 라는 약간의 빈틈을 둬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멜라노이드는 색소를 생성하는 반응으로 아미노카보닐 반응. 여기 나와 있어요.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멜라노이드인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보고 문제를 바로 반응물이라는 말을 적어주고 생성물이라는 말을 적어줘서 문제를 보다 예쁘게 만든 거죠. 단당류나 이당류 등이 아미노산이나 단백질과 주로 반응한다라고 나와 있고 이 단당류, 이당류라고 하는 뜻이 바로 환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크로즈라고 나와 있어요. 수크로즈는 여러분이 아는 설탕, 자당이죠. 비환원당의 경우에는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절단된 이후에 반응에 참여한다.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포도당의 1번과 과당의 2번이 결합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글리코사이드 결합이에요. 절단된 이후라는 말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온한 거예요. 이온한 다음에 반응. 이온했으니까 다시 결혼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절단된 이후에 반응에 참여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혼을 했으니까 다시 사람을 사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응의 단계는 3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이 마이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23년 11월에 진행될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항상 높은 분야입니다. 초기 반응이 반응 조절 단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쉽베이스 염기를 만든다라고 나와 있거나 아니면 글리코실 아민을 만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실 아민 또는 그 전 단계인 쉽베이스 염기를 생성하는 초기 단계가 반응 조절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반응 조절이 되는 것은 수분과 pH 조절을 통해서 반응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분과 pH 조절을 통해서 반응 조절이 가능하다. 이걸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외워서 뭐합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수분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해야죠. 이거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니까 효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효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중매쟁이에요. 효소는 중매쟁이에요. 둘을 연결시켜주는 소개팅 해주는 사람이 효소예요. 효소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효소는 이렇게 커요. 큰 단백질이에요. 효소는 큰 단백질인데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A군, B양을 만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효소예요. 그래서 A군과 B양을 만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년에 영양교사가 되면 어때요? 저런 효소들로부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미혼인 경우죠. 기혼인 분이 연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혼인 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님 언제 시간 좀 내서 한번 그죠? 자기가 누구를 소개시켜 주겠다 이럽니다. 그것이 바로 효소예요. 바로 이 효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효소가 없대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니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돌아다녀야죠. 자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모임에도 나가고 동호회도 나가고 해야 괜찮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약에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요? 수분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바로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지하철과 같은 거예요.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분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수분이에요. 그래서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반응이 되는 거예요. 더 말하고 싶지만 오늘은 시범 강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pH 조절을 통해서 반응 조절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pH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전하가 달라지거든요. pH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전하가 달라져요.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무엇입니까? pH에 따라서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미노산은
pH에 따라서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고기 같은 거 무칠 때 키위를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왜요? 결합하고 있던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화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던 나 대학교 때 친구가 그죠? 여자였는데 그래서 아주 둘이 그냥 너무너무 사이좋게 과에서 친한 친구로 지내는데 어느 날 남자로 변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먹해지죠. 예. 같이 커피 마시러 가기도 뭐하고. 왜요? 남들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여자친구였는데 갑자기 남자로 변해서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연결이 점점 뜸해지겠죠.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기에다가 여러분이 키위나 배를 넣으면 거기서 산이 나와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전하가 바뀌면서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고기가 결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 조절을 통해서 반응 조절이 가능한데 여러분이 실제로 식품학 수업할 때는 자세하게 이거를 설명드리게 되겠죠. 초기 단계입니다. 당과 아민. 당은 바로 무슨 당? 환원당. 아민은 무엇을 말하죠? 아미노산을 말하죠. 당과 아민의 축합 반응으로 인해서 쉿베이스 염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1단계에선 글리코실 아민을 만든다라는 거죠. 미국 애들은 쉿베이스 염기를 말하지만 한국 책에서는 일본의 영향으로 글리코실 아민이라고 하는 것이 1단계 생성물로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글리코실 아민을 생성한다고 여러분한테 적어놨어요. 이 반응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물이 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반응이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물이 빠져나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글리코실 아민을 형성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색이 안 만들어집니다. 아까 갈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1단계에서는 색이 안 만들어져요. 어느 단계에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3단계에서 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여러분 마이알 반응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무엇이죠? 영양분이 손실된다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손실된다는 것이 마이알 반응의 단점인데 1단계에서는 아미노산의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색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지만 굉장히 복잡한 반응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카보닐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 반응을 규명한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 재배치 반응이라고 나오는데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이카보닐을 만드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카보닐이 2개 있는 이러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3단계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색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커 분해 반응, 최종 반응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고요. 이 3단계 반응도 이 반응의 세부적인 건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낼 수가 없는 이유는 뭐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못 냅니다. 한 4개월, 한 3, 4개월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한 문제로 시험에 낼 수가 없죠. 중요한 건 3단계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미노산이 이때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고 이때 색깔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아시는 마이야르 반응에서 시험 문제 내는 것은 1단계 반응에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름 명칭을 물어본 것도 있었지만 반응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수분과 pH에 따라서 반응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심화학습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3단계가 중요한 건 뭐죠? 비로소 색깔이 생기기 때문에 3단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3단계에서 바로 아미노산이 분해됩니다. 아미노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미노산이 파괴되면서 색깔이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3단계 반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야르 반응에서는 아미노산의 손실과 색깔의 형성이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아미노산의 손실과 색깔의 형성이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아미노산이 손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스트레커 분해 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색깔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색깔이 만들어지냐고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건.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는 그 색깔의 형성은 아미노산의 손실과 일치하는 그래프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데서 시험 문제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스트레커 분해 반응 및 최종 반응이 있고 이러한 반응들이 만들어진다. 제가 여러 번 그랬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된다고요. 근데 어떤 분 보면 이걸 막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1월, 2월은 이걸 외워요. 왜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꽃이 보이고 물론 벚꽃 구경하고 남들은 막 그죠? 이럴 때 어떻게 이게 암기가 됩니까? 이런 거 외울 바에 그냥 여러분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노래 들으시는 게 월등히 나요. 이거 안 내요, 시험에.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스트레스 분해 반응 및 최종 반응이 있다. 중요한 건 이때 뭐라고요? 갈색 물질이 생성이 되고 갈색 물질의 형성이라고 하는 건 특정 영양소의 손실과 일치하는 패턴. 그 특정 영양소가 뭐라고요? 아미노산이라는 거예요. 아미노산.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분해 반응이 만들어지게 되고 갈변 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저는 수업을 하니까 이런 거 그래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거지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그죠? 저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이건 안 나온다고. 예. 이 안 나온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나온다고 그랬다가 나오면 제가 무슨 그죠? 강아지 망신입니까 그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안 나올 걸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안 나올 가능성이 99%인데 그럴 바에는 나올 가능성이 50% 되는 걸 한 번 더 보는 게 월등히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의 영양 요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이야르 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열을 가열하지 않아도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카라멜화 반응과의 차이점이에요. 카라멜화 반응은 열을 가해야지만 색깔이 변해요. 카라멜화 반응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볶기죠, 볶기. 여러분들도 볶기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국자에다 설탕 넣고 막 가열하면 색깔이 변하죠. 근데 그 설탕을 가열하지 않으면 색깔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카라멜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열해야지만 색깔이 변해요. 그런데 그것과 유사하다고 하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의 한 종류인 마이야르 반응은요. 가열하지 않아도 색깔이 변해요. 다만 마이야르 반응은요. 가열하지 않아도 색깔은 변하지만 즉 그 얘기는 바로 저장 중에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딸기잼을 만들었어요. 딸기잼을 만든 다음에 딸기잼이 처음에는 색깔이 아주 그래도 붉은색이에요. 근데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어때요? 색깔이 점점점 검은색, 짙은 갈색으로, 짙은 갈색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거고 약간 검은색, 어두워지죠. 왜냐하면 냉장고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야르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변하는 거죠. 그렇지만 가열하지 않아도 색깔은 변하지만 가열하면 색깔이 더 빨리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냥 내버려둬도 변하지만 촉진자가 있으면 더 빨리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반응 속도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크게 증가해요. 온도 계수 Q10은 2에서 8로 온도 의존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온 저장 식품 마이야르 반응으로 색깔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도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100도씨로 가열하면 카라멜 냄새가 생기며 150도 이상에서는 구운 냄새나 볶은 냄새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분 활성도입니다. 수분 활성도가 높거나 낮으면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고 반응 속도가 중간 수분 활성도 범위인 AW 0.5에서 0.8, 엄밀히 말씀드리면 0.7에서 0.8 정도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식품의 농축 및 건조 공정에서는 중간 수분 활성도 범위를 가급적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한번 보시면 X축엔 무엇이 있죠? 수분 활성도가 있어요. Y축에는 상대적인 마이야르 반응 정도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갈색 물질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이야르 반응의 3단계가 진행이 됐다라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3단계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양소의 손실과 일치한다? 아미노산이 손실되는 거예요. 1단계에도 아미노산이 반응에 관여하지만요. 1단계 반응에 관여한 아미노산은 손실이 안 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3단계 스트레스 분해 반응에서 들어가는 아미노산은요. 파괴돼요. 구조가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대신 색을 만들어요. 그래서 갈색 물질 생성과 아미노산의 손실이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줘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서는 수분 활성도에 따라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라는 것이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야르 반응은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에요. 즉 중매쟁이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움직여야죠. 내가 움직이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통수단이 있어야죠. 교통수단이 없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마이야르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통 반응이 없으면 내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동차를 하나 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은 이동 수단이에요. 수분 활성도가 적을 때는 마이야르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분 활성도가 낮을 때는
아미노산의 손실이나 갈색물질 형성이 잘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가 중간 수분 활성도를 보이게 되면 보통 0.7, 0.8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되면 마이야르 반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단계 반응이 많이 진행이 되는, 글리코시라민이 많이 생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수분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반응의 속도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 활성도가 낮을 때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둘이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아미노산과 환원당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교통수단이 없는데 둘이 어떻게 만납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잖아요. 자꾸 만나야 친해지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마이야르 반응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수단이 막 활발해지니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아미노산의 손실이 되고 갈색물질 생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수분 활성도가 점점 더 많아지면 더 반응이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많이 일어나, 오히려 왜 줄어들어요? 0.8을 기점으로 해서 수분 활성도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아미노산의 손실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갈색물질 생성도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죠. 오늘 그걸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간단히만 하나 말씀드리면, 포도당이 있어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1단계에서 글리코실아민이 만들어져요. 글리코실아민이 만들어질 때 무엇이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물이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거. 이 반응에서 물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이 반응을 하면 할수록 물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반응물 초기에 무엇이 많아졌다고요? 물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졌어요. 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물을 만드는 반응을 할까요? 안 하죠. 물이 이미 많은데 물을 만드는 반응을 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가 전혀 없어. 주머니에 빵원이에요. 주머니에 빵원인데 돈을 벌러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돈을 벌러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갑니다. 왜요?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지하철비를 내고 어떻게 버스비를 내요? 따라서 면접 보러 가려도 뭔가 양복이라도 사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없으면. 근데 누가 용돈을 줬어요. 그래서 양복도 사고 차비도 할 정도의 돈이 생기니까 어때요?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마이야르 반응이 많아졌어요. 근데 자기가 재벌이 됐어요. 재벌이 됐어. 로또가 1등이 됐어. 대한민국 기록 400억이래요. 400억이 됐어. 그럼 여러분 일 더 할 거예요? 안 해요. 안 합니다. 400억이 붙었는데 누가 일을 더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도날드에 가서 알바를 하려도 거기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면접이라도 봐야 되는데, 제가 면접 보러 갈 건데요. 차비가 없어요. 매니저님, 저한테 차비 10,000원만 보내주시면 제가 면접 보러 갈게라고 하면 매니저가 그럴 거예요. 내가 많이 속아봤어. 끊어 하고 끊어버려. 즉 면접을 보러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면접도 보러 가고 양복도 그저 입고 성형수술도 하고 뭐 해갖고 면접 봐서 합격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던 사람이 맥도날드 열심히 알바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 물이 너무 많이 생겼어. 복권 400억이 됐어요. 근데 맥도날드에서 프렌치 프라이 튀기면서 발암물질 먹어가면서 벤조피렌 먹어가면서 아크릴 아마이드 먹어가면서 할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줄어들죠. 이거를 우리가 원래 이 용어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합격이 중요하니까 희석 효과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희석 효과에 의해서 마이야르 반응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 수업할 때는 조금 더 자세히 하니까. pH입니다. pH를 낮추면 마이야르 반응 속도는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멜라노이드 색소 형성이나 피라진 형성이 줄어든다. 피라진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을 가진 물질, 냄새를 가진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피라진. 뭐 그냥 시험에는 뭐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은 낮은 pH에서 아미노산의 전하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아미노산 pH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처음이니까 그냥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수업은 이유가 있습니다. 수업을 할 때 저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하는 걸 줄이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해하셔라 이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시간이 처음에 많이 걸릴 것 같지만 나중에 월등한 이득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걸 외워. 낮은 pH가 내려가면 아미노산의 전하가 변해. 그래서 마이알 반응은 안 일어나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래요. 낮은 pH라는 것이 뭐예요? 산성 조건을 말하죠. 여러분이 아는 산성 조건에서는 마이알 반응이 덜 일어난대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두면 나중에 등전점을 이해하게 되고 등전점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바로 무엇이 되는 거죠? 두부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두부가 만들어지는지 두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양이온을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pH를 낮춰서도 두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조리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아미노산의 전하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고 그 전하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pH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셔도 되고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1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미노산은 pH에 따라서 무슨 모양도 띌 수 있죠? 이런 모양도 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띈다고 하는 것은 뭐죠?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니까 0가가 됩니다. 얘는 무슨 가가 되죠? 1가가 되는 거죠. 무슨 모양도 띌 수 있을까요? 이런 모양도 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면 뭐죠? 마이너스 1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남자가 여자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분명히 플러스 1가였다가 0가였다가 마이너스 1가가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변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죠? pH에 따라서 이런 것이 변하게 됩니다. pH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입니까? 산성인 조건, pH가 낮을 때는 이런 구조를 취합니다. pH가 점점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산성 조건에서 즉 pH가 낮을 때는 뭐라고요? 얘는 플러스 1가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자세히 여러분한테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모습 때문에 얘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가 원래 반응하던 애와 반응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제 또 성격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 잠깐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할 때 뭐예요? 0가죠. 0가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하가 없죠. 전하가 없을 때 어떻습니까? 서로 밀쳐내질 않죠. 서로 밀쳐내질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뭉치게 되죠. 뭉치게 돼서 우리가 두부가 만들어지는 거고 치즈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갈 때도 어때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애가 있죠. 우리 점심 때 무엇을 먹을까? 그럴 때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아니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먹어도 난 좋아. 그런 친구들이 바로 0가예요. 전하가 없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난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 이런 애가 있습니다. 어떤 애가 있죠? 나는 반드시 오징어 회를 먹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오징어 파는 데가 없는데 뭐야? 나는 꼭 먹어야 돼.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네요. 이게 내가 전화를 띈 애들이에요. 전화를 띈 애 어때요? 그런 애들과 여러분 다음에 여행 또 가고 싶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디 여행 갔더니 여자분 3분이서 서로 길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오대산 제가 전나무 숲길을 갔는데 저는 신나게 거기 있는데 앞에서 3분이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왜 왔냐 갖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바로 저런 분들끼리 같이 다니면 안 돼요. 전화를 띄고 있어요. 막 날카로워. 그런 친구들끼리 서로 뭉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반발이 생기니까 서로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으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유가 되는 거죠. 하지만 둘이 뭉실한 사람 플러스 1, 마이너스 0가 어때요? 아무거나 먹어도 돼. 나는 그냥 아우 야 우리 여행 왔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찾니? 그죠? 좀 이렇게 책임자 역할을 하는 친구한테 그냥 네가 편할 대로 정해.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어때요? 다음에도 또 가고 싶죠. 그래서 잘 뭉쳐져요. 잘 뭉쳐져. 그래서 치즈가 되는 것이고 두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이게 원래 시범 수업은 짧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보게 되면 얘가 플러스 1가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미노산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렇죠. 모르죠. 여러분 아직 모르죠. 중요한 건 얘가 환원당이라고 했어요. 카본이라고 그러고 아미노산의 반응이에요.
누가 공격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얘가 공격해서 반응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저 유기화학 해야 되나요? 유기화학 안 해도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배울 유기화학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기화학이고 수도 없이 말할 거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이중결합이 있어요. 이중결합이 있으면 전자를 많이 끌어잡아 당기게 돼요. 산소가 전자를 많이 요것만 아세요. 이거 유기화학 할 필요 없어요. 전자를 많이 끌어잡아 당겨요. 이 두 개가 전자를 많이 끌어잡아 당기니까 탄소는 전자를 뺏겼으니까 플러스가 돼요. 모르겠다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세요.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전자를 많이 끌어잡아 당기니까 전자는 마이너스라는 건 알죠, 여러분? 전자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죠? 자기 이름은 알잖아요. 그러면 됐어요. 이중결합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자를 잡아당겨.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음이온을 뺏기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죠. 누가요? 탄소가.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가 얘를 공격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질문하지 마세요. 얘는 왜 공격하면 안 되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얘가 얘를 공격해야 돼요. 질소가 얘를 공격해야 돼요. 질소가 탄소를 공격해야 돼요. 그게 유기화학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어쨌든 근데 얘가 플러스죠. 얘가 플러스예요. 여러분 플러스가 플러스를 공격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공격이라는 표현에서 미안하지만 플러스가 플러스를 사귀는 거예요. 플러스가 플러스를 좀 이상하지 않아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사귀든지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사귀어야지 어떻게 플러스가 플러스를 사귀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러스가 플러스를 사귀어야 되니까 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이온이면 공격을 해도 돼요. 반응해도 돼요. 근데 얘는 플러스가 플러스니까 아군이 아군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산성일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염기성으로 가면 갈수록 뭐라 했어요? 이런 구조로 바뀐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염기성으로 가면 갈수록 이 구조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연호한테 분명히 적어드렸어요. 따라서 산성일 때는 플러스고 염기성은 여기 여분의 전자 두 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분의 전자가 있으니까 전자는 뭐라 했어요? 음이온이라 했어요. 음이온이 여기 공격해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성일 때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산성 조건에 있을 때는 반응이 안 일어나. 이것을 우리가 낮은 pH에서는 아미노산의 전하가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모르겠다고요? 앞으로 자주 들으면 자기 있게 됩니다. 자주 보세요. 그러면 친숙해지고 자기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끔 우리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딱 보면 연인 사이들 있잖아요. 연인 사이인데 어떻습니까? 도저히 저 여자분이 저 남자하고 사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커플이 있어요. 생긴 걸 보면 거의 남자친구가 감자친구인데 아니 오징어인데 어떻게 저 여자분이 저 남자하고 사귀느냐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 여자분한테 물어보세요. 아, 우리 남자친구 너무 착해요. 그리고 또 잘생겨 보인대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주 봐서 그래요. 자주 보니까 친숙하고 편한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보고 그러시면 친하게 됩니다. 반응물 종류입니다. 당류 및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반응 속도 차이가 생긴다. 염기성 아미노산이 산성 아미노산의 아미노 그룹의 추가 존재로 인해서 반응 속도 이거 시험에 나왔잖아요. 시험에 나왔잖아요. 수업 시간에 한 게 그대로. 염기성 아미노산이 산성 아미노산 아미노 그룹의 염기성 아미노산 여러분이 아는 라이신이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 아시죠? 골격은 똑같아요. 골격은 똑같고 라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조잖아요. 이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라이신이에요. 라이신은 여러분 이 골격은 아미노산 다 똑같잖아요. 근데 곁가지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아미노 그룹 하나 더 갖고 있어요. 아미노 그룹 하나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른 거예요.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아미노 그룹의 추가 존재로 인해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 더 정확히 쓰면 뭐라고 할까요? 곁가지에 또는 사이드 체인에 아미노 그룹의 추가 존재로 인해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건 뭐예요? 이제 한 2, 3년 지났으니까 저 문제가 나온 2, 3년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상대방인 단당류를 물어봐야죠. 당의 종류는 5탄당, 6탄당, 환원성, 이당류 순서로 반응 속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6탄당보다는 5탄당이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요. 5탄당, 여러분이 아는 5탄당에 무엇이 있어요? 모른다고요? 앞으로 알면 되죠. 리보즈, 자일로즈가 5탄당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5탄당은 탄소가 5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5탄당 중에
그죠? 5탄당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바로 5탄당이에요. 이 5탄당 중에 여러분이 카보닐 그룹을 선택할 확률은 몇 분의 1? 5분의 1. 6탄당 중에는 몇 분의 1? 6분의 1. 그러면 아미노 그룹이 저 카보닐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은 누가 더 많을까요?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좋아요? 10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답이 될 확률이 많아요? 당연히 모수가 작은 것이 훨씬 확률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5탄당이 훨씬 더 반응성이 더 많다 이거예요. 무엇보다 6탄당보다. 리보즈보다는 글루코즈가, 리보즈보다는 포도당. 리보즈가 말이 잘못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리보즈가 포도당보다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이런 단당류가 환원성 이당류. 환원성 이당류에 설탕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아까 얘기했죠. 설탕은 이미 결혼했다고요. 설탕은 이미 결혼했어요. 환원성 이당류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락토스, 말토스 이런 것들이 환원성 이당류예요. 환원성 이당류가 가장 느리게 반응이 일어나요. 환원성 이당류는 뭐예요? 제가 여러 번 그랬죠. 암기하지 말으라고. 환원성 이당류 써놓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냥 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당류니까 단당류 두 개가 그죠?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알죠. 근데 환원성 이당류는 뭐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당류 하면 대표적으로 만약 말토즈라고 해봐요. 말토즈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토즈 이당류예요. 포도당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포도당 1번이 포도당의 4번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도당의 1번이 환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카보닐 그룹이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잖아요. 카보닐 그룹이 1번이었잖아요. 1번. 근데 1번이 1번과 결합한 것이 아니라 포도당의 4번과 결합했으니까 포도당의 1번은 어때요? 결합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결합 안 했어요. 두 번째 포도당의 1번은 그대로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환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2개 중에 하나만 환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까요? 반응 능력이 2분의 1로 줄어들죠. 그게 바로 환원성 이당류예요. 설탕은 어때요? 안 되죠. 왜요? 포도당의 1번이 환원 능력이 있었는데 과당의 2번이 환원 능력이 있었는데 포도당과 과당의 1번과 2번이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설탕은 비환원성 이당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토즈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 1번과 포도당 4번이 결합한 건데 여러분이 아는 포도당의 1번이 아직 두 번째 포도당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환원성 이당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5탄당의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르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4탄당은요. 근데요. 자연에서 4탄당은 자연스럽게 존재하지 못해요. 4탄당은 구조가 불안해서 존재하지 못해요. 자연에서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탄당까지가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탄당, 다음에 6탄당, 환원성 이당류 순서로 반응 속도의 차이를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알도즈는 여러분 포도당이에요. 케토즈는 과당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영수 다 하다 보면 이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도즈가 뭔지는 알고 알도즈라고 해야죠. 그냥 알도즈. 뭐가 알도즈인데요? 알도즈? 그냥 이런 건다. 케토즈가 뭐냐? 케토즈 이런다 이거죠. 생화에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글리사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알도즈죠. 케토즈가 바로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이 케토즈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여러분이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요? 지금 그랬으면 당장 금년에 시험 봤지. 지금은 모르니까 수업을 듣는 건데 그렇게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비효소적 갈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효소적 갈변도 잠깐 공부하고 가야 되겠죠. 사과, 바나나, 밤, 가지, 상추, 버섯 등의 물리적 파손이나 큰 온도 변화 같은 생리적 결함으로 조직이 깨진 거예요. 조직이 깨지게 되면 여러분은 산소가 들어간다. 그래서 조직이 깨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소가 들어가게 돼요.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산화효소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조직의 손상으로 페놀 화합물이 산화효소의 작용으로 페놀 화합물,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이 페놀성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어떤 것이 있죠? 그렇죠. 티로신이죠.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믿지만 지금 모르신다고요? 앞으로 공부하면 되죠. 모르니까 여러분은 학생인 겁니다.
조직의 손상으로 페놀 화합물이 산화 효소의 작용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티로신 이네 하나의 예가 되고 그 산화 요소가 티로시나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페놀 화합물, 티로신, 아미노산으로 넘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산화 요소 티로시나제 또는 우리가 더 넓은 범위에서 뭐라고 부르죠? 폴리페놀 옥시다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대한민국 학생들은요. 이 구분하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대강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살아요? 그럴 때 대치동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치동이 강남구에 있다는 거, 강남구는 서울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대치동 강남구에 살아요. 그러니까 대치동이 더 큰 줄 알아요. 그리고 대치동과 강남구가 다른 데인 줄 알아요. 그런 공부를 하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체계화 된 공부. 아까 제가 멜라노이딘, 멜라닌 한 것과 동일해요. 그런 걸 알아야 시험 볼 때 여러분이 공부하기도 너무너무 편하고 재밌습니다. 조직의 손상으로 페놀 화합물이 산화 효소의 작용으로 갈색 색소는 멜라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멜라닌이라고 해도 된다고. 근데 보다 정확히 들어가면 멜라노이딘이 정답이다 이거죠. 대부분 식품이나 저장이나 가공증 생기며 관능적 품질 및 영양성을 저하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홍차, 커피, 코코아, 건포도에서도 다 이런 효소적 갈변 현상이 생기게 됨으로써 갈색 색소, 약간 어두운 색깔을 띠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페놀 옥시다제 또는 폴리페놀 산화 효소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구리를 함유한 산화 효소고 여러분이 아시는 페놀 옥시다제가 보조인자로 요구하는 미네랄이 바로 구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티로시나제가 하나의 예라고 말씀드렸죠. 티로시나제는 감자, 과일로 채소류 갈변의 주요 요인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로신에서 시작을 합니다. 티로신에서 디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 디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에서 디하이드록 인돌, 그 다음에 퀴논, 다음에 멜라닌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연에서 존재하는 이런 색깔이 변할 때 멜라닌이라는 것이 효소적 갈변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자연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뱀이 백사인 경우는 뭐죠? 멜라닌 색소가 없다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 왜냐하면 이 뱀의 색깔이 하얀 건 바로 뭐죠? 가열에 의해서 된 그죠? 그런 마이알 반응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멜라노이딘이라고 하지 않고 멜라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티로신이 바로 멜라닌으로 전환이 되는. 그래서 갈변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멜라닌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확실히 구분시켜줘요.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색소, 모든 생명체에서 발견한 자연에서 일어나는 색소를 말하는 것이 멜라닌. 그래서 제가 뱀 얘기했잖아요. 뱀이 하얀 색깔을 띠는 이유는 멜라닌 색소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뱀을 먹잇감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멜라노이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뱀을 항상 이렇게 뱀 얘기만 나오면 침을 호로록 그죠? 흘리는 분한테는 그것이 멜라노이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냥 농담으로 말하는 것이고 뱀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색소예요. 그래서 멜라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식품 가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멜라노이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알 반응은 가공 중에 일어나는 색깔 변화이기 때문에 가공 또는 저장 중에 일어나는 색깔 변화이기 때문에 멜라노이딘이라는 거 하는 것이고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효소적 색깔 변화라는 거 하는 데는 우리가 멜라닌이라는 넓은 범위의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멜라노이딘은 뭐냐? 멜라노이딘도 역시 갈색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써 있지만 제가 설명을 다 드려요. 실제 수업에는 설탕, 아미노산이 결합했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알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높은 온도와 적절한 수분 함량. 아까 말씀드렸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온도가 10도씩 높아짐에 따라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마이알 반응, 멜라노이드라는 색소는 가열하지 않아도 색깔은 변한다. 하지만 가열하면 색깔이 더 잘 변한다. 그리고 중간 레벨의 수분 활성도 0.7, 0.8일 때 가장 잘 많이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아까 설탕이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데 여기 설탕이 써 있어요?
이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가열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합이 깨진 거예요. 결합이 깨져서 함께 그냥 포도당과 과당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전화당 상태가 되는 거죠. 설탕이라고 써놨지만 실제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 뭐라고요? 설탕을 가열했기 때문에 이 결합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하지 않고 함께 존재한 전화당이에요. 전화당은 마이알 반응을 할 수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전화당은 뭐예요? 한 클래스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그냥 같이 수업 듣는 거예요. 둘이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할지는 제가 모르죠. 하지만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화당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그죠? 여러분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결혼을 했어. 그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저 설탕이에요. 근데 지금 사귀는 좀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은 아직 그죠? 결혼 생각 하여튼 좀 이렇게 사귀고만 있어 조금. 근데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저 지금 전화당 상태인데요. 그럼 남자친구가 그걸 알아들으면 똘똘하네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설탕이에요. 뭐라고요? 저 결혼했어요. 저 전화당이에요.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좀 저한테 잘하면 내가 그죠?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화당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사실은 뭐 생화학 문제도 같이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이게 됐기 때문에 요 식품학 문제 정도로 해서 시범 강의를 마치고요. 수업을 할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답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관련한 내용 또 시험에 나올 만한 실제로 여러분 멜라노이드는 시험에 아까 보니까 나왔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선배들한테 얘기를 아마 그죠?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미 벌써 여러분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다 어떤 설명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반드시 설명드리고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얘기 들어보겠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제가 다 손을 댄 부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죠?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시면 앞으로 내년 1월 7일부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주까지 수업이 꾸준히 진행이 되니까 열심히 들어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받아봤을 때 실제 시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생소하진 않아요.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그런 건 안 해. 본 거야. 맞아.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 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와 있을 거다. 라는 그런 말씀 하나는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시범 강의인데 이 내용 설명 들어주시라고 수고가 많았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있거나 이러신 분은 카페에 가입하시거나 메일로 아니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범 강의 내용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시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